폭군 연산군의 뒤를 이은 중종이 한반도를 다스리던 1531년 지구의 반대쪽 중남미 파나마에서 180명의 원정대가 조직된다. 원정대를 이끈 사람은 스페인 국적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들의 목적지는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였다. 인류에게는 커다란 한 걸음이었으나 잉카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었다. 당시 신무기로 중무장한 180명의 원정대는 수십만의 군사를 보유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오늘은 조윤재 작가님의 2000년의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부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 맹자를 읽는다. 조윤재 작가님의 주요 작품으로는 2014년 말공부, 2018년에 출판된 다산의 마지막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2000년의 공부까지 더하면 3개의 공부 시리즈입니다. 조윤재 작가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겐 이 책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책 속지에 작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적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여쭤보셨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책과 조우한 순간 이 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반복해서 읽고 이 책을 원하시는 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겉표지에 작가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어 결국 돌파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2000년 전 고전 속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믿음,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주인으로 살라는 가르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2000년의 가르침, 7가지가 책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호연지기입니다. 세상을 품고 상황을 다스리는 큰 기운. 다음은 지연, 어려울수록 빛이 나는 말의 능력. 인자무적,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힘. 여민동락, 함께 하여야만 할 수 있는 고락의 가르침. 방구적이, 잘못을 스스로에게 찾는 어른의 태도.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중용, 때에 맞춰 행동하는 처신의 비결. 마지막으로 좌우봉원, 내 안의 정의를 세우는 일상의 배움. 각 챕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자는 제자나 왕이 궁금해하는 세상 이치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 사례, 비유, 예시를 들면서 답변을 합니다. 맹자의 답변, 즉 가르침과 함께 작가의 설명과 조언, 생각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동양 고전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공부는 전해진 사실과 작가의 생각이 절묘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안정감 있게 서로 맞물려 있으며 그 안정감이 책 전체에 균형을 주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저에게 읽는, 생각하는 편안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고전 연구가로서 그 실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는 작가 스스로 맹자의 가르침을 책 속에서 실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동양 고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 책부터 시작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고전이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잉카 이야기는 왜 했을까요? 다시 1531년 신비의 제국 잉카로 가보겠습니다. 잉카 제국은 귀환을 할 수 없는, 즉 목숨을 걸고 미지의 세계로 향한 180명의 원정대에 치명타를 맞고 멸망한다. 잉카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종, 준, 쇠이다. 이를 한 단어로 다시 바꾸면 균형이 없다라는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된다. 잉카인들은 건축, 의료, 전문 분야에는 탁월하였으나 몇몇 부분은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었다. 철기와 수레도 없는 농경으로 몸은 신석기 수준에 불과했으며 상대방을 힘으로써 제압하는 무기와 전쟁 수행 능력의 격차는 아주 심각하였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 수준의 잉카인들의 무기에 비해 대포, 화승총, 강철, 검, 석궁, 기마병을 보유한 스페인 병사들은 그야말로 죽음의 사신이었다. 특히 강철검이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돌팔매질만 했다 한다.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4,000년의 격차였다.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맹자가 활약했던 중국의 전국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다.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대륙의 통일이었을까? 아니다. 생존이었다.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당하는 치열한 시대였다. 생존하려면 강해야 했다. 타국보다 우월해야 했다. 전쟁을 위한 전략, 전술,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백성의 정착을 위한 농업기술, 사상, 복지의 향상 등 수많은 시행착오, 희생, 연구, 단련을 거쳐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당시에 살았던 맹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비비린내 나는 다툼이 아이러니하게도 발전 그리고 균형이라는 의미를 중국 전 지역에 퍼뜨리게 된다. 불균형은 약점 노출을 의미했으며 약점 노출은 패망을 예측했다. 이런 국가 간 균형도 법과 사상으로 단련된 진나라에 의해 와해가 되지만 인간적임을 무시한 잔혹한 법 집행으로, 즉 새로운 불균형으로 민심을 잃어 또한 멸망하고 만다. 결국 진나라의 뒤를 이은 한나라 때에 이르러 유가사상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그 불균형을 극복한다. 엄정함과 인간다움의 균형은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00년 공부의 시작이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구입합니다. 최소한 10곡 이상은 한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요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가수의 타이틀곡 외에도 너무나도 멋진 노래들로 가득했습니다. 2000년에 공부란 책을 접하고 느낀 감정입니다. 워크맨을 들고 헤드폰을 끼고 건전지가 다 될 때까지 들어보고 싶은 테이프 같았습니다. 한 곡도 지나칠 수 없는 환상적인 음악 앨범 같은 7가지의 맹자의 가르침을 전해준 조윤재 작가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책을 만나고 맹자의 가르침 7가지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킨다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듯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힘들면 쉬고 바쁘면 뛰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또 기다리고 이 모든 것들과 원만하게 함께하는 삶이 균형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모난 항아리였습니다.